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두 가지 이벤트가 모두 끝이 났네요. 지난달 FMC 의사록 공개와 장 마감 후 있었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그것인데요. 일단 FMC 의사록 공개는 시장의 중립 이상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 뉴욕 증시가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반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사실상 고용 지표가 좀 좋아져야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모양입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장 마감 후 시장의 투심을 달래줄 만한 좋은 부양 기조를 유지한다 쪽에 발언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장 마감 이후 발언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가에는 이 같은 이벤트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 증시가 그 리액션을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미국발 이벤트가 우리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으로 강하게 연결되길 기대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통위와 옵션 만기 이벤트는 때문에 미국발 이슈를 좀 가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지난달 FMC 의사록이 공개된 후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만큼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2년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에 쇼크를 안겨줬던 버냉키 의장은 장 마감 후 연설에서 연준이 목표한 지표의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6.5%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기준금리를 즉시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절반가량은 올해 말에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상당수 위원들은 2014년까지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위원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일부 위원들은 즉시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날 약 한 달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던 유럽 증시는 이 같은 버냉키 의장의 연설과 연준 의사록 공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관망세를 띈 가운데 사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데다 정부의 추경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요.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될 올해 수정 성장 전망은 2.7 내지 2.8%로 상향 조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발 훈풍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를 때도 되지 않았느냐. 중국발 우려도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6분 전인데요.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가 많았던 간밤 그리고 이벤트가 끝나지 않은 아마 국내 장중 흐름. 오늘 개장 분위기가 5분 뒤면 나올 텐데요. 그 전에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공략하면 수익이 빠르게 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훈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초가 공략주였던 카프로 사실 손절가가 조금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 대응해야 될까요? AS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로 저피별 매력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수급이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이 수급 주체가 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꼭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손절 가격 6,800원 카프로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최근에 연기금이 대량 매수한 흔적을 남긴 아프리카 TV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프리카 TV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SNS 플랫폼 아프리카 TV, 캐주얼 액션 달리기 게임인 테질 런너와 퍼즐 이런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 선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TV 모바일 서비스의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좀 강화하고 있고 또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부분과 인터넷 게임 부분에서 각각 67%와 3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스마트폰 성장의 최대 수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3,300만 명에 달하면서 인터넷이 모바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이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LTE 보급으로 네트워크 속도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모바일 어플 다운 건수가 2011년 출시 이후에 1,800만 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3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 차이는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소비 급증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보유를 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유스트림, 트위치 TV 정도가 동사환제, 아프리카 TV와 사업 구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스트림의 경우에는 전 세계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에서 1위 사업자고 전체적으로 이 아프리카 TV의 독특한 아이템인 별풍선 효과, 말 그대로 이제 시청자가 BJ에게 선의 표시로 선물, 뭐 플랫폼 사용료를 30%를 아프리카 TV가 회수하는 그런 사항인데, BJ는 뭐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난해부터 이 베타 버전을 운영 중인 영업하는 아프리칸 TV도 올 하반기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진출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는 케이블 시청자를 넘어선 아프리카 TV인데 특히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류현진이라든가 추신수, 이 메이저리그와 이대호가 포함되어 있는 일본 프로야구, 뭐 UFC 등 이런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도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뭐 일평균 130만 명까지 올해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36만까지 지금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평균 시청 수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TVN이라든가 OCN 이런 그 동시 시청률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적정 밸류에이션도 시작 컨센서스 18,000원까지는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아프리카 TV를 주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약에 아프리카 TV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역시 짧게 보겠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하에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정훈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 오늘은 아프리카 TV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1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일에 정말 유럽과 미국이 쭉쭉 오르는데 우리만 소외돼서 너무 억울한 날이었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FMC 의사록이 중립 이상의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뉴욕은 일단 어지러이 혼조로 끝이 났고요. 이 같은 이벤트 자체가 열리기 이전에 모든 장이 미리 닫혀버렸던 유럽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그냥 관망하며 끝이 났었는데요. 이 버냉키입이 열린 다음 처음 장이 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버냉키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는데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런지 또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날지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 이벤트가 겹친 우리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일단 빨간불이 보이긴 하는데 상승폭은 글쎄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출발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승훈 전문가께서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발 이벤트에 대해서 출발 상황과 함께 한마디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발언으로 인해서 가장 큰 폭의 하락 국면이 나타난 곳이 신흥 국가입니다. 이 부분이 금일 장 초반부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버냉키 의장이 시장에서 원하는 궁금증을 분명히 해소하는 그런 발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런 긍정적 반응이 시장에서 상승폭의 그런 강도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하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반기 불확실성 해소 요인에 따라 일단은 걸림돌, 악재 요인은 하나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걸림돌이 해소된 상황에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현재 뭐 16포인트 상승한 1840포인트로서 단기적으로 뭐 21선을 뭐 안착하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죠. 네.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 국면이 다소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금일 또다시 뭐 현대모비스가 다시 한번 2%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죠. 전일은 낙폭이 컸었는데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전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125만 원에 안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은 뭐 IT 섹터의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가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현재 그 1.9% 상승한 26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또한 현재 2.5%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오름세 속에서 역시 현대케미칼의 경우에도 한 2%대 상승하면서 14만 8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 고려아연의 경우에도 뭐 금일 뭐 4%대 반등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봐서 경기 민감주의 그런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출발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일본 보겠습니다. 니케이는요 1% 가까이 하락합니다. 어제부터 BOJ 금정위가 시작이 됐고 오늘 또한 결과 발표가 있을 텐데요. 추가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인데 일단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니케 기준 14,300라인이 살짝 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출발 상황 역시 알아보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역시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셨지만 한승훈 전문가의 미국발 이벤트에 대한 한 말씀부터 확인할게요. 예, 그 버냉키의 발언은 죄송합니다. 버냉키의 발언은 그 우려를 나타냈던 그 급격한 출구 전략을 이제 급격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흥 시장들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그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이나 그런 모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또 버냉키의 입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자금의 방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버냉키 발언이 시장 투자 심리의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수급까지 좀 호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자, 일단 코스닥의 개장 분위기도 좀 전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520선을 되찾았군요. 예,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였으나 조금 현재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현재 이 음봉을 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시장이 흘러가면서 오늘 장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들로는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서울 반도체나 셀트리온 등이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좀 이게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체 에너지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성강밴드 등의 모습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제 사실 뭐 루멘스는 좀 급락하기도 했었었고 일부 종목에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요. 또 북한이 특별히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뭐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어떤 특별히 따로 또 별도의 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오늘 또 경협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 특징 종목군 상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런 버냉키 의장의 발언 그리고 FMC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화 강세가 약간 주춤했었는데 오늘 달러원 개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갭다운해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는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당 100엔선을 상회하던 것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있었던 FOMC 의사록 발표와 5시에 있었던 버냉키 의장의 회견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며 달러당 98엔선까지 하락했고요. 유로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로당 1.28달러 내외에서 유지되던 환율이 현재 유로당 1.31달러 중반 수준까지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견해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위원들이 고용 전망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버냉키 의장은 의사록 공개 이후 있은 한 컨퍼런스에서
상당 수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고 실업률이 목표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금리를 자동으로 인상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달러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미 연준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간밤 여계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 종가 대비 3.8원 하락한 달러당 1133.75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오늘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 부담입니다만 금리 인하나 추가 부양 정책이 출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호재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위안화 약세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어 오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당 1130원대 초반에서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자, 지금 한 10원 가까이 급락해서 이미 달러원이 1125원 60주선까지 내려온 그런 61선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중국에서 2분기 GDP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다시 이 레인지는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윤영규 연구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은의 금통위 금리 결정 결과를 듣게 될 텐데요. 우리와 또 동시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7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 저희가 특별한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분석 및 전략해 주실 분은요. 현대증권에 계시는 공원배 연구원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만기가 돌아왔군요. 이번 만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약간 변수로서도 좀 작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폭 매수의 전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근본 만기는 소폭의 매수 우위를 전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기 상황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옵션 만기 순차익 잔고가 3.5조 원 수준으로 올 들어 가장 가벼운 잔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순차익 잔고가 지난 6월 동시만기 대비 약 7천억 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역시 그 원인에는 그동안 잠잠했던 외국인의 차익 청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전체 차익 거래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현재 적극적으로 차익 매물을 출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주체들의 단기 유입 자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근본 옵션 만기에 경계해야 할 주체는 역시 외국인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재 차익 매물이 상당히 출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최대 출회 가능 매물 규모는 3천억 원 안팎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외국인의 추가 매도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베이시스 등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일 차익 거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소폭의 매도 물량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바스켓 수요 부분인 비차익 부분에서는 소폭의 매수세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바스켓 수요와 연계되는 한국 관련 펀드군에서 자금 흐름이 지난주 순유입 반전되었다는 점, 그리고 뱅가드 ETF의 벤치마크 변경 완료로 고정적인 매물 부담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금일 비차익 부분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익은 소폭 매도 스탠스, 비차익은 매수 스탠스가 예상되어 금일 옵션 만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옵션 만기일은 합성 선물을 활용하여 컨버전과 리버셜 전략이 만기 당일 종가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근본 옵션 만기는 시장 여건을 고려할 시 컨버전보다는 리버셜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만기는 컨버전을 통한 종가의 충격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에 외국인의 리버셜 활용으로 장 막판 동시효과에 매수세 유입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긍정적인 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만기 이후의 지수의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선물 외국인의 매도 누적 포지션이 약 마이너스 5만 9천 계약 정도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매도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리적인 환매수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악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반면 시장 호재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물 외국인의 물리적인 환매수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물 외국인을 추종하여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단기 반등에 베팅해도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를 좀 유력하게 점치시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은 역시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예, 우선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누적 포지션이 설정된 가장 큰 원인에는 미 연준의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선 조치 차원에서 누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우려들이 완화될 시에는 선물 외국인의 환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잠깐 반짝 상승을 노린 트레이딩도 참 추천할 만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익과 비차익 그리고 합성 선물 무엇보다 재료에 따른 또 향후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고은배 연구원님의 옵션 만기 전망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21선, 그렇게 어렵게 숙제로 느껴졌던 21선을 살짝 웃돈 1800 거의 50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특징 종목군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오르면서 이제 126만 5천 원. 어제 보니까 잠시 후 수급 특징주도 보겠지만 외국인들 진짜 샀던데요. 네.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사흘째 상승, 이제 슬슬 좀 위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JP 모건 쪽에서 또 뭐 병주고 약주고 네. 소식이 나왔죠. 네. IT 자동차 섹터 상당히 저평가에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 시장 앞으로 뭐 3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일 외국계 창고에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 그 125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0만 원에 안착하느냐가 여부가 관건이겠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기주적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전일 일부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강한 그런 반등은 아니지만 현재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반등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낙폭이 컸던 뭐 삼성전기 또한 3%대 반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IT 섹터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자동차 섹터 금일은 뭐 쌍용차가 소형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현대차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죠. 이제는 뭐 차트 흐름도 상당히 견고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징적인 것은 뭐 기아차인데 최근에 수급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탄력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품주들은 다소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현대이하의 경우에는 전일 기관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량 거래 분출과 함께 큰 폭의 하락 국면에 전개됐는데 금일은 뭐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배경 요인은 뭐 파업 여파 소식과 함께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다행히 2분기 매출이 그 전년 대비 7.2% 증가한 한 1,36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좋아지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펀드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목표가가 19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죠. 현재 주가는 뭐 16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현대이하의 경우는 당분간 17만 원대에 회복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뭐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IT 섹터 환율 상승 효과에 따른 그러한 그 이익 모멘텀이 현재 뒤늦게 긍정적 코멘트와 함께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일부터 사실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비슷한 뉴스가 현대중공업에도 들리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부진하지만 현대상선만큼은 오늘 경협주 성격으로 급등하는 듯합니다. 다른 특징주 더 살펴주시죠. 네. 그 현대중공업이 원전과 관련된 비리 납품 그러한 그 소식과 함께 대기업체로서는 처음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의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이러한 그 시사성 그 뉴스의 경우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건설업체로 먼저 그 전이되지 않을까 했는데 공교롭게도 현대중공업이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큰 그 매출액 대비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뭐 충격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주정 관련주에 있어서는 그 금일 뭐 STS 그룹들이 상당히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주회사인 STS 그룹의 경우에는 그 7천억 원에 해당하는 출자 자금이 지원이 되죠. 반대급부적으로 그 주식 감자가 단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감자 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본 50% 이상이기 때문에 주식 손실은 그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가 주가에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웅진그룹에서 그 웅진에너지가 대기업 그 구주조정 지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일단은 웅진에너지의 경우는 워크아웃에 그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역시 제한적인 그러한 그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역시 추가적인 감자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웅진그룹에서 있어서는 뭐 코웨이죠. 코웨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룹들의 경우 구조조정의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되는 주가 약세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가요, 2%대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코스피는 이미 1850을 넘겼고요. 오늘 지금까지 반등 못했던 그 반등분을 좀 많이 해소하는 그런 서름을 씻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코스닥도 이미 1.5% 이상 오르면서 523선까지 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다 보니 IT 종목들도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경협주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또 이 밖에 이슈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인터플렉스도 급등하는 것 같고 파트론도 5%나 오르네요. 예, 지금 코스닥은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그 코스피를 따라가지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코스닥 종목들의 분위기로는 그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들인 서울반도체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제의 중심인 셀트리온도 지금 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특징적으로는 그 뭐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급락했던 루멘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사실 근데 루멘스가 급락했던 원인이 BW 관련된 발행설이 있었었는데 오늘 올라오는 폭 그리고 이제 향후의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현재 그 이제 뭐 BW를 발행한다라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여기서는 회사 측의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이제 그 지지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평선을 타준다면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그 매도가 낙폭이 컸던 만큼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어제 급락했던 이런 종목 얘기 나오니까요. 이 종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올 상반기 대박주였던 2배 이상 올랐던 미디어플렉스가 어제 한가 맞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대량 매도. 잠시 후에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도 보겠지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다는 뉴스가 어제 장중에도 있었습니다. 매도 잔량이 그렇게 쌓였다고 하더니만 오늘도 추가 하락이네요. 예. 그 음봉에 워낙 그 매도세가 거셌고 그 이제 음봉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안정세가 접어들기 전까지는 이제 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잠깐 코스피로 가기 이전에 남북 경협주만 좀 짧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현대상선이 이렇게 또 급등하는 걸 보니 코스닥에 속해 있는 중소형 경협주들도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가 있거든요. 오늘 흐름이 어떤지요? 현재 이제 뭐 이하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거래를 분출을 하면서 약간 그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뭐 일단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어제 이화전기 같은 종목은 해외 계열사 출자법인의 어떤 파산 신청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인지요? 오늘도 여전히 그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일단 모습 자체는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고요. 일단은 저기 뭐 이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혼종한 장세에서는 좀 더 유효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거래소로 가서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사실 또 급락했었던 종목 가운데 거래소 종목으로 현대위아가 있었지요. 오늘 또 자동차주가 일제 분위기가 좋은데 전일 급락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오늘 같이 반등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 사업 철수 뭐 여부를 놓고 사실무근이다 했는데도 전일 빠졌던 NHN의 흐름도 궁금한데요. 네, 그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뭐 전일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미 뭐 한 달 전서부터 그 2분기 실적이 그 예상치에 근접하는 그러한 그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뭐 파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일 뭐 대량 거래와 분출과 함께 장대 음봉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뭐 단기적인 그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그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 이익 모멘털이 상향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파업 문제의 경우 만약에 뭐 단행이 된다면은 생산성 차질로 인해서 당분간 약세 국면이 불가피하겠지만은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경우에는 한 뭐 16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에 뭐 급락이 나왔던 NHN의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활발히 그 전개되고 있죠. 아무래도 그 NHN이 그 포탈 업체로서 시장 재배력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그 시세와 관련된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상당히 미미하고요.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 뭐 그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NHN의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그 사행성 규제, 그 다음에 독과점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서 공정에서 계속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NHN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 게임을 분사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라인에 대한 성장성과 기업 분할 이러한 모멘텀이 주가가 한 29만 원대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5만 원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분할 이후에는 다시 한번 30만 원대를 웃도는 그런 상승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의 위챗이라는 그 라인과 같은 모바일 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라인의 성장성이 크게 올라갔지만 중국 업체와 경쟁 구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흐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임영식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섹터 주목하자라고 하셨었는데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테슬라가 그 나스닥 그 100 지수인가요? 그 오라클을 제치고 여기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항상 그 IT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입니다. 먼 예로 들자면은 뭐 구글이 그랬고요. 최근에는 애플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뭐 한 3, 4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당분간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국내 시장에서도 그 독일의 그 BMW가 본격적으로 그 전기차를 그 국내에 그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가 이미 그 전기차 관련 그 2차 전지용 자동차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 2차 전지 관련 섹터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코스피는 이제 1850선 그리고 코스닥도 520선 거뜬히 회복을 했습니다. 자, 전일 수급 특징지를 보면서 오늘 심지어
뭔가 이렇게 단타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실 텐데 저희가 시장에 대한 조언, 두 분의 조언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수급 특징주 먼저 보시죠. 자, 거래소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어제 어떤 매매를 했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이 일단 6일 연속 매도를 어제까지는 이어갔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얘기 조금 전에 나눴는데 삼성 SDI를 두 번째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현대위아 어제 파업 소식에 급락했었는데 모비스와 현대위아를 같이 좀 팔았지만 매수한 첫 번째 종목 외국인인데 뭐 규모는 많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를 어제 소폭이지만 현대차보다 기아차보다 더 많이 샀다는 것도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네, 소폭이지만 어제 그래도 매수로 돌아섰었던 그런 날인데 자, 삼성 SDI 제일 많이 샀습니다. 오른편 먼저 보시죠.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한번 쓸어 담은 이후 그래도 기관은 역시 삼성 SDI와 함께 투톱으로 끌고 나가고요.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이 매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포스코가 어느덧 어제 좀 강한 반등 21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석 들어볼게요. 네, 그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게 그 천만 다행이죠. 네. 금일도 뭐 비차익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방향성 키는 삼성전자가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뭐 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은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 130만 원이 적정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기타 자세한 거는 뭐 월말에 실적 발표 이후 나오겠죠.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조선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주적으로 그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기관들은 뭐 뒤늦게 SK 하이닉스를 그 매도를 했죠. 아무래도 뭐 그 뭐라 그럴까. 포트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옐로칩 중심으로 그런 그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포스코는 뭐 영업이익이 2분기 7천억이 예상이 되는데 3분기에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칩 그 철강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겠고 기아차에 대한 그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세가 유입됐죠. 아직 그 반응은 미미하지만 네. 의외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만큼 기아차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도 정말 발빠르게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틈새를 아주 잘 봐주셨던 분인데 오늘도 버닝키효가 일찍 오르는 날, 사실 이런 날은 더 정신이 없거든요. 분위기가 가라앉는 날은 살 게 진짜 뭐가 있을까? 한두 개 보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오늘 다 오르니까 이럴 때 또 뭘 사야 좋을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민감주에서 그 정유 화학이 1차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계업종으로 매수세가 이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일 오전 소식에 의하면은 뭐 5월달 일본의 그 기계 수주가 한 10% 정도 상향 조정됐거든요. 아무래도 네. 뭐 경기 부양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현재 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이 미국 본토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은 생산 설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 그 생산 설비에 대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계 섹터가 좀 나중에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두산엔진 최근에 컨테이너선 벌크선 수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뭐 두산엔진 쪽으로도 엔진 발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산인프라코어 미국의 박켓 비중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비중이 예전에는 50%를 넘었는데 이 부분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사업 비중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수급이 계속 매도 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전환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 기계 섹터도 단기적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단기라 하시면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수익률은 뭐, 평균 수급 강도를 적어도 한 5% 이상, 예. 10%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멘텀 투자로서 뭐 한 5%에서 한 10% 정도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아침입니다. 2,000개약 넘게 매수 위. 시장은
약간 50선을 반납하긴 했는데 1848선 그리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신 한승훈 전문가님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외국인 기준 화면에 보여지고 있네요. 하루 만에 다시 200억대 정도 적지 않게 매도했었는데 미디어플렉스를 사실상 하한가 보낸데 외국인들이 큰 일조를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멘스 역시 급락했는데 외국인이 힘을 보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지만 셀트리온은 역시 어제 급등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미디어플렉스 정리하고 셀트리온을 샀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홈쇼핑주라고 다 사는 건 아니고 차별화돼서 하나는 담고 하나는 정리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코스닥 수급 특징주 1위부터 5위까지 매도, 매수로 나뉘어 봤는데요. 소폭이지만 닷새 만에 그래도 기관이 매수로 전환해줬던 그런 날입니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많이 담은 것 CJ E&M이었고요. SK 브로드밴드도 급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루멘스는 결국 양매도. 외국인은 미디어플렉스를 보냈고 기관은 루멘스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기관도 미디어플렉스 역시 같이 팔았습니다. 추가적인 분석 들어볼게요. 예, 현재 그 외국인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이나 솔브레인 같은 미래가 있어 보이는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쪽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에 그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CJ E&M이나 에토리 소프트 같이 뭐 이제 미디어 쪽에 현재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이렇게 뭐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분들은 이제 발전하는 성장하는 업종에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브레인 같은 2차 전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GS 홈쇼핑 같은 이제 뭐 홈쇼핑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홈쇼핑 회사 위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에토리 소프트도 이제 중국의 진출 기대감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종목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버냉키가 긍정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달래준 효과를 톡톡히 보는 아침이거든요. 외국인들보다 지금 기관이 현물을 더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선물을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환매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관련해서 증시 전망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만기일에 그 기관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그 매도세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오늘 시장 막바지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루짜리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의 어떤 국내 주식 다시 사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자금의 규모 자체가 네. 얼마나 지금 선물 계약이나 이제 현물 매수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 외국인들 선물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줬으면 좋겠다. 지금 탄 거 대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뭐 적어도 뭐 5천 계약.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만기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의 방향성 선물까지 포함해서 잘 한번 보시고요. 앞서서 이명식 전문가님은 기계업종에 한번 단기적으로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조언도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한승훈 전문가님과 함께 출발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 한인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이효열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푸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이효열 멘토의 푸트가 나옵니다. 기아차가 마이너스 1.46%, 비중은 10% 정도 갖고 계시고요. 이어서 CJ 20% 정도 비중 챙기고 계신데 현재 마이너스 0.43%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 확인해봅니다. 성원인텍은 매도 들어가셨고요. 잉크테크 비중 40% 정도 챙기고 계신데 마이너스 2%입니다. 이어서 아이테스트 역시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 3.70%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효열 멘토의 신규 관심주 강원랜드입니다. 본격적으로 증설 효과에 따른 3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랜드의 매수가는 31,500원,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3만원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인 만도를 신규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상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가 추천하신 만도 비중은 40%, 매수가는 10만 4천원, 목표가는 11만 5천원, 손절가는 9만 9천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관심주 현재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랜드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31,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만도입니다. 만도는 플러스권 1.40%의 오름세, 현재 10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저희 정재훈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에 관한 향후 투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제시하신 종목 향후 전략 챙겨주시죠. 네, 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좀 만도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버냉키 립서비스가 좀 괜찮게 났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코멘트를 좀 좋게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만도도 계속 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 만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꾸준하게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흐름들 속에서도 만도도 일단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신다면 상당히 좀 지지에 대한 방어력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해드린 가격에 도달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급하게 좀 더 분할로 포인트로 좀 잡아보게 된다면 10만 한 7천원권역부터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만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인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요.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은 그 이상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도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17,000원 정도 오면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 시장 사줍니다. 삼성전자도 2%대 강세, 코스피는 드디어 21선, 물론 내려오는 21선이었지만 안착을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1850과 코스닥 520이 아침부터 보여지는 날인데 이런 강한 상승세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에서 왔다는 분석이 많죠.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이분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한 의견 차례차례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단 뉴욕이 혼조를 마쳤는데 이 시각까지만 해도 FMC 의사록 정도만 공개가 됐었죠. 저는 그냥 뉴스를 언뜻 봤을 때는 반반 정도 중립 재료가 아니었나 생각도 했었지만 찬찬히 읽어보니까 또 중립 이상의 재료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의사록에 관련해서요. 의사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표의 개선, 그러니까 고용이 어느 정도 확실치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Q의 그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가 있는데 이 3Q가 끝나고 나면 FOMC는 10월 말하고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그냥 물 건너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의 목표치를 좀 채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 기존 정설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7.6 정도가 되고 있죠. 7.6에서 7 정도까지 내온다 그러더라도 15개월 이상 필요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개선되는 지표가 없으면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벤 버냉키 기장도 양적 완화를 일부 축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지표가 개선되면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거를 바꿔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었는데 이 부분을 벤 버냉키 기장 의사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벤 버냉키 기장 연설을 통해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의 지표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축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벤 버냉키 의장의 언급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벤 버냉키 의장이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실업률을 제일 많이 얘기했었는데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약세일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충분히 계속 지속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일단 불확실성의 제거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신흥국가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의사록보다도 어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낮은 인플레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당분간 지금과 같은 부양 정책을 계속 쓸 거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우리 증시 포함한 신흥국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최소 2% 이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시장에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각에서 예상하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계속 또 고용만 이렇게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 맞아 물가라는 것도 지표가 연준 목표치까지 가야 되지라고 시장이 다시금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모 뉴스에서의 헤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은 JP모건 장난해라고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폭락시켰던 JP모건이 우리 한국 주식 저평가됐다면서 사라는 리포트를 또 냈다면서요. 너무 당황스럽죠. 약간 뻔뻔한. 좀 이해할 수 없는 리포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를 하락시켰던 이유는 스마트폰의 실적 둔화가 우려되면서 이제 3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 중에서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1000만 대를 팔았어요. 이게 신기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3분기가 실적이 나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한 뉴스를 가지고 주가를 그날 6월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6%로 하락시키면서 시장을 폭락으로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 최고 투자 책임자 CIO라고 하죠. 줄리언 메이오라는 사람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난달 말일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점으로 18개월의 최저점의 가격에서 삼성전자를 걷어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현대차도 저점 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한국은 매수의 메리트가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SCI 코리아 지수가 한 달 동안 7.2% 하락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신흥시장의 경쟁국들을 압도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추천했거든요. 여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본 곳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나 있었죠. 거기에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JP모건마저도 한국을 추천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위에서 그 매도 리포트를 냈을 때 공매도로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 다시 산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공매도 쳐서 그 이익을 실현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저가의 시장에서 물량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내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기관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연기금이 21조 원 정도가 내년 말까지 들어올 게 있다면 한 달에 1조 2천억 쌍끌이 매수가 시장에 유효한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을 눌렀었던 문제들 출구 전략으로 하는 신흥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벤버네키 위장의 서비스로 인해서 변화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을 급격히 200포인트 끄집어 내리게 했던 JP모건의 변심이 또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힘을 냅니다. 말씀하신 대로 쌍끌이 수급에 드디어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좀 나오는데 이게 좀 연속적으로 쌓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끝으로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플레이 정도로는 아쉬울 것 같아요.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미국 차트로 보면은 뭐 한참 위에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걸 빼고 현재 그 일목균형표의 차트를 각 나라별로 비교해서 놓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60일선 이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선이 지금 얼마냐면 1916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같이 비교한다면은 영국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1950. 그러니까 영국을 보는 이유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고 유로존에 해당되는데 미국을 못 따라가는 나라의 모습을 봤을 때 1950 정도가 맞는 거고요. 최소한 1919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기날에서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1선을 어저께 말씀하신 양보로 간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간통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종가가 최고가 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 반전 국면에 접어들었을 확률을 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61선 일단은 1900 이상 빠르게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 계속해 주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시장이 좀 이사님 말씀대로 가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 1850 정확히 걸쳐져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양 매수 받으면서 523.6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잠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